혹시 밤하늘 올려다보신 적 있으세요? 무수히 반짝이는 점들 중에 사실 별이 아니라 우리처럼 태양을 도는 행성들이 숨어 있죠. 오늘은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암석 이웃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우리 이웃들,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궁금증이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양계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개성 넘치는 행성들이 한 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불타는 지옥 같은 금성도 있고, 붉은 먼지로 뒤덮인 화성도 있고요. 바로 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인류가 정말 처음으로 다른 행성을 향해서 손을 뻗었던 그 대담하면서도 위대했던 첫걸음. 바로 메리너 임무의 시대로 말이죠.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62년에는 금성을 겨우 스쳐 지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와, 불과 11년 만에 화성 궤도를 돌고 수성까지 가다니요? 1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우주 탐사 기술이 뭐랄까 거의 폭발적으로 발전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은 로켓이 발사되자마자 뽕!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세상에 코드 딱 한 줄 잘못 쓴 거였대요. 이처럼 초창기 우주 탐사는요, 진짜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익숙한 정말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막 화성에 운하가 흐르고 어쩌면 생명체도 살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메리너 4호가 보내온 사진은 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생명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달처럼 잿빛 구덩이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죠. 이 사진 한 장이요, 화성에 대한 모든 환상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행성주, 최초의 근접 촬영, 최초의 궤도 진입. 메리너 계획이 세운 이 최초라는 기록들, 이게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태양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야말로 혁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위대한 탐험들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이웃 행성들의 맨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행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모습들을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비슷비슷한 암석 행성 같잖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지구랑 크기가 거의 똑같은 쌍둥이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은 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지구보다 훨씬 작은 화성은 위성을 무려 2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이 제일 뜨거워야 맞겠죠. 그쵸? 하지만 우주의 상식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이게 마치 두꺼운 소미불을 계속 덮고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금성의 이산화탄소 대기가 태양열을 꽉 붙잡아 두고 온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린 거죠. 결국에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그야말로 폭주하는 온실 효과가 지금의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퀴즈 타임. 여러분의 우주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행성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순서대로 마음속으로 한번 줄 세워보세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제일 작은 건 달, 그 다음이 수성, 그리고 화성 순서고요. 놀랍게도 금성은 우리 지구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완전 쌍둥이 같아요. 그리고 이 행성 가족의 맏형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네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인류가 아마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곳, 바로 우리의 붉은 이웃 화성입니다. 한때는 생명체가 살 거라고 굳게 믿었던 이 행성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알게 됐을까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증거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면서 수십억 년 전 화성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마 푸른 강이 흐르고 어쩌면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성은 보시다시피 차갑고 메마른 붉은 사막이 되어버렸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성의 대기,
이게 지구의 1%도 안 될 만큼 엄청 희박하거든요. 이런 곳에서 뭔가를 공중에 띄워서 날게 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인류는 그 불가능에 도전했고 마침내 성공해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헬리콥터 인저니어티입니다. 사실 인저니어티의 처음 목표는요, 아주 소박했어요. 그냥 딱 5번만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 그걸로 임무는 완수되는 거였죠. 하지만 인저니어티는 모두의 예상을 그냥 완벽하게 뒤엎어버렸습니다. 최종 비행 횟수가 무려 72번. 원래 목표치의 14배가 넘는, 이건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성공이었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여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총 비행거리가 17km? 이게 마라톤 거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고요. 3년 가까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니, 지구에서도 힘든 일을 저 멀리 다른 행성에서 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비록 마지막 비행에서 날개가 부러지면서 임무는 끝났지만 인저니어티는 이제 홀로 붉은 행성에 남아서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라이트 형제가 지구의 하늘을 처음 열었던 것처럼 인저니어티는 인류에게 화성의 하늘길을 열어준 셈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내태형계 탐사 여정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고 또 앞으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 암석 행성들이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진 다채로운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화성이 한때는 우리 지구와 아주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도 발견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알면 알수록 새로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건 이 거대한 우주라는 책의 첫 페이지를 겨우 넘진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왕성은 행성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단순히 천체를 분류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는 틀과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고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